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체세포 분열 단원입니다. 넌 어떻게 두 개가 되니? 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죠. 선생님, 세포 분열을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질문을 다 하네요. 그러고 보니 똑같은 세포가 두 개가 되려면 뭔가 복제되거나 해야 하지 않나? 맞아, 내가 궁금한 게 그것이었어. 이런 발전적인 의문을 가지는 우리 문시 학생들 너무 대단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흥미진진한걸요? 체세포 분열의 비밀을 어서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쓰러지기 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작부터는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데요. 이때까지는 그냥 크게 일반적인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 어떤 부분의 세포들이 어떻게 분열되는지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체세포 분열이란 것은 생명의 몸체자야.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체세포라고 부릅니다. 보통 생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관여되는 몸의 세포,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그냥 세포 분열이 똑같아요. 근데 몸에 있는 체세포, 몸세포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또 다른 세포가 등장하긴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느낌 오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앞에 배웠던 내용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세포, 딸세포 뭐 이런 단어가 있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준비를 했죠. 우리가 배웠던 세포 분열은 요런 단계를 거쳤잖아요.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는데요. 이렇게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세포라고 하고요. 분열이 끝났어. 새로 나타난 세포들, 이거를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딸세포는 영원히 딸세포는 아니죠. 얘가 다시 분열을 할 거니까요. 딸세포가 또 모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한 분열 단계에서 모세포가 딸세포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계에서. 그렇구나. 자, 그럼 헷갈릴 거 전혀 없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할 때요, 이제 핵 안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염색체들이 관찰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이미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는 그 전체적인 흐름 움직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이걸 왜 배우냐면, 이런 단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때는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는 거죠. 기본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모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된다.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두 개의 딸 세포에 전달된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모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된다.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두 개의 딸 세포에 전달된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신기하면서도 징그럽기도 하면서 아름답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이제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걸. 핵이 있었고요.
우리 흔히 그리는 그런 거 있잖아. 세포처럼 세포에 핵이 있는 상태로 나타났을 겁니다. 이거 우리 모세포라고 부르죠. 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염색체가 등장해가지고요. 막 실 같은 게 염색체에 와서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염색체가 중간으로 배열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은 이미 그 염색 분체 동원체 붙어 있어요. 염색체 동원체. 그 다음에 실이 잡아당기기 시작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그 다음 세포질이 분리돼. 세포질 뭐야? 핵 말고요. 핵 쪽 말고 나머지 영양 쪽, 나머지 부분도 우리 세포질이라 부르는데, 세포질도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두 개의 딸 세포로 나타나더라.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핵이 있다가 핵이 사라졌다가 염색체가 등장하고 염색체에 실이 붙으면서 중간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잡아 당겨서 염색 분체가 떨어지면서 세포질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함몰되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뿅 하고 나타나더라. 이 딸세포는 다시 모세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은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흐름 배웠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요거는 고등학교 가도 바로 다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고등학교 때 너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랑. 그럼 선생님이 이알림이 알림 보낼 때 밑에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위두랑 공유방에 그 파일이 있는데요. 보이죠, 그림? 요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인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칸에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린트 다들 이제 보고 있겠죠? 프린트가 안 되는 친구들은 A4 용지나 노트에 똑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표 그리는 거는. 자, 세포 분열 단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 동그란 거는 세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의 이제 겉 외형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요거였어요. 계속. 이게 뭐죠? 핵입니다. 핵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염색체를. 이때는 이제 염색 DNA들이 뭉쳐갖고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그거를 다시 뭉쳐갖고 염색체가 되면서 유전자가 복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름은 간기예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쓸까? 핵이 보이고요. 간기에는 핵이 보이고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졌는데 똑같아지려면 원래 거를 두 배로 늘려놔야 되잖아.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간기 때는 염색체를 이렇게 뭉쳐지면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특징 뭐야? 염색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거였죠. 보이지 않아요. 이 간기가 사실은 세포 분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간기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럼 관찰하면 간기가 제일 많이 보이겠다, 그쵸?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간기가 지나게 되면 앞전자 써서요, 우리 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아까 전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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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이거 뭐예요? 염색체죠. 염색체인데 지금 크기랑 모양이 비슷한, 이거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를 모식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염색체도 그려볼게요. 얘도 쌍으로 그려야 되죠. 왜? 상동 염색체니까. 그럼 선생님 46개 그려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46개 그리라고 하면 그림 칸도 모자랄 거고 우리 머리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 쌍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 나타났고요. 옆에는 이렇게 실이 나오는 방추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은 어디에 가서 붙으려고? 염색체에 가서 붙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좋아요. 이때 특징 봅시다. 뭐가 등장했다? 그렇죠. 염색체의 등장. 그리고 방추사가 나온다. 어디 가려고? 염색체에 가서 들러붙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우리는 무슨 기? 그치, 전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전기가 지나면요,
그 연예인 송중기, 중기, 중간 기간이에요. 중기에 나타나게 되고 요때는 염색체들이 일렬로 뿅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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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중간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중기, 중간에 배치를 하는구나 염색체가. 그 다음에 방추사가 뿅뿅뿅뿅 색깔 바꾸겠습니다. 뿅뿅뿅뿅뿅 나와서 염색체의 중앙에 동원체 있었죠. 거기에 가서 들러붙어요. 왜? 뜯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가장 큰 특징은 뭘까? 그렇죠. 염색체가 중앙 배열한다. 뭐 중앙 정렬 배열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추사가 염색체에 어떻게 된다? 붙는다. 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럼 중기 다음에 뭘까? 전중 후기 되겠죠. 그래서 후기로 가겠습니다. 후기에는 이 방추사가 확 잡아 당겨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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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 다음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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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해서 방추사가 잡아당기고 있다. 뭐 이동 방향을 나타내자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큰 특징으로는 염색체가 분리된다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염색체가 아니라 한 줄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그렇죠? 염색 분체가 양극 끝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고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확 뜯어갖고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말기 가겠습니다. 말기. 그러지 말기. 졸지 말기. 자려고 하지 말고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 말기 되겠습니다. 말기 왔어요. 말기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 했죠. 요게 이렇게 함몰된다 했죠. 이렇게 뭐가 함몰된다? 세포질. 함몰이 돼서 왼쪽에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 두 쌍을 그릴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함몰하는 걸 좀 더 특징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더 받아들여지겠지? 그 다음에 요거가 말기 때 되면 끝나면 이렇게 다시 두 개의 딸 세포로 핵막이 다시 생기면서 세포가 두 개가 됐다. 요거죠. 이렇게 특징으로는 그냥 염색 딸 세포가 두 개가 된다. 그 전에 세포진 함몰. 이거 우리예요. 동물 세포일 때요. 세포질 함몰을 통해서 딸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계를 배워봤는데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그러지 말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너무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겠지만 유전자 양으로 볼게요. 유전자 양. 유전자 양으로 따져 볼게 한번. 일단은 우리가 기본을 n이라고 둘게. 알겠죠? 그 수학에서 x라고 두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자연수 n이라고 그냥 둘게요. 그러면 감기 때는 지금 유전자가 복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뭐가 된다? 2n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감기 때는 유전자 양이 복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복제된 게 아직까지 안 나눠졌으니까 계속 2n 하다가 말기 때는 n이 되겠죠.
왜? 나눠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보다 보면 이런 그래프 보실 거예요. 뭐 유전자량 혹은 뭐 DNA 뭐 양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하다가 갑자기 2배로 더 늘었다가 쭉 가다가 확 꺾어서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이런 거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거 다 뭐다? 이 단계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은 뭐 감기겠다, 줄어드는 부분은 말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선생님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지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염색체를 보는 것도 중요해. 염색체 볼게요. 여기 감기에는 없어요. 전기에는 뭐 지금 뭐 4개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염색체는 일단 그냥 4개라 쓸게요. 4개. 그 다음 중기 때도 4개. 후기 때는 8개가 되잖아 사실상. 그쵸? 왜냐하면 쪼개졌으니까. 근데 이게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이거 포함 안 시켜요. 이해되시죠? 그냥 확 지나가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뭐 8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기 때는 쪼개지니까 다시 4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죠. 핵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염색체에 변화 있어요? 없어? 변화 없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기 때 바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후기를 고려하지도 않는 교과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한순 전체적 흐름이 4444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유전자량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계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염색체를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염색체 말고 한 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염색 분체라고 했습니다. 요거랑 DNA량 유전자량을 약간 동일시 하시면 돼요. 일단 안 보이니까 이때는 고려하지 않을게. 감기 때는. 전기 때는 지금 뭐 4개니까 얘도 막 2N개로 할게요. 그 다음 중기 때도 2N개죠. 후기 때도 2N개예요. 아직 안 나눠졌으니까. 말기 때는 어떻게 돼? 이제 나눠져서 4개가 되잖아. 원래 8개였는데, 그쵸? 염색 분체가. 이제는 말기 때는 서로 나눠지면서 4개, 4개씩 쪼개지니까요. 얘는 N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전자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를 따질 때는 유전자량을 고려하면 되고, 유전자량을 따질 때도 염색 분체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세포질이 함몰되면서 2개의 딸세포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때는 우리 같이 사람 같이 동물 세포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식물 세포는 그림 교과서 181쪽에서 보듯이 이 중간에 이상한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세포판이라고 해서요, 동물 세포 말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겉에 이렇게 세포막 하나만 있는데요, 식물 세포는 세포막도 있고 겉에 이 모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포벽이 이제 이 세포가 나눠질 때도 또 생겨야 되겠죠. 중간에 세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쭉 늘어나서 이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좀 차이가 있구나. 얘는 세포질이 함몰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2개의 딸세포는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말기 때 볼 수 있겠죠. 얘도. 그렇구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지금 볼게요. 같이 볼게요. 1번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핵분열, 우리 핵이 생기는 거, 핵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염색체가 나오는 거, 그 순서를 생각하면, 그렇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앞에는 뭐 있지? 간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유전자 복제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분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체세포 분열 후기에 두 가닥에 뭐가 분리됩니까? 후기 때는 뭐가 뜯어버렸잖아. 후기 때는 두 가닥으로 뜯어버렸어. 뭐가 분리됐죠? 염색체가 아니라 그쵸, 염색 분체였습니다. 분체가 분리가 돼서 세포의 양쪽 끝 양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에요. 만약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가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동일하지 않다면 유전 정보가 원래 거랑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돌연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암세포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싸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우리의 유전 정보가 다르면 싸웁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세포 분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돌연변이 일어났고 다른 세포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포들이 공격을 하거나 해서 없애버리면 되지만 그 없어지지 않은 생존력을 가지고 뭐 이랬으면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질병이 되기도 하고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슈퍼파워가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야겠어. 자,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그림 활동지 기억나시죠? 앞에 여러분들 짜증내면서 그렸던 거 있을 텐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가 정리를 하세요. 뒤엔 더 어려운 게 나오거든. 그럼 헷갈리면 끝 답이 없어요. 지금 딱 정리하고 머리에 우리 각인시켜 버립시다. 우린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린 다음에 자기 학번 이름 써서요 위두랑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어렵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복습을 하긴 할 텐데 그러더라도 지금 한번 딱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탁바.